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자주 보셨죠? 국민은행 KB 통계입니다. 주 단위로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이 통계를 자주 보는 이유는 변화를 감지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절 이후에 과연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까? 또는 여태 떨어지던 가격이 보합이나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게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통계를 보여지는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곳은 천안 옆에 아산입니다. 일단 천안을 먼저 볼까요? 천안은 작년, 재작년부터 천안 시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여기 보여지는 수치는 그렇게 오른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서북구에 조금 오른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실제 서북구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르는 것의 특정 지역, 일부 지역이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천안이 중심 지역으로 많이 오르는 그 영향으로 아산도 최근 들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오름세는 오히려 천안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 아산 지역을 한번 볼까요? 천안과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약세 또는 하락을 면치 못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아산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봅니다. 일단 천안이 많이 올랐다. 일정 지역이긴 하지만 천안이 많이 오르니까 바로 인근의 아산도 그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산 지역에 여태 공급이 많다가 작년에 공급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는 여전히 또 다시 공급이 좀 많은 편인데 작년에 공급이 좀 줄었고 올해는 아직은 공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천안의 영향으로 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삼성 관련 그 공장들이 정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천안 아산의 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산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지금 아산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해야 될까?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음에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다른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활동하는 카페고요. 이 카페에 레이지님 방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아파트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충청도를 볼까요? 충청도 천안은 올해 들어서 공급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후내년에는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저는 천안은 꾸준히 물론 그 신축 중심 지역 아파트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호재, 삼성 관련 호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아산은 인구는 천안의 반 정도 되죠. 작년에 공급이 좀 적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많았었고요. 근데 올해, 내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급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영향과 천안이 오른 영향으로 아산도 지금 오르는 걸 보여주는데
올해의 공급량은 뭐 충분히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후의 공급량이 무지 많다는 것.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기도 아니죠. 중기, 단기라도 적극적인 투자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아산 쪽에 투자를 한다면 이 공급의 영향이 좀 덜 미치는 지역, 그리고 또 어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을 정해서 좀 단기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산의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 아파트 검색해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축이나 오래된 소형 아파트는 일단 제외시키기 위해서 1억 이상으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물량이 많지가 않죠. 제가 3개 정도의 물건을 골랐는데요. 그 외에 아산 온천동이나 몇몇 개의 아파트들은 좀 외곽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 특히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가 무지 많이 나왔는데요. 짓다가 만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가격, 특별한 계획하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경매 대상이라는, 그리고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그런 건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 3개의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와 건축한 연도,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 한번 보죠. 첫 번째로 보는 롯데캐슬 배방읍. 배방읍이면 천안 쪽 가깝죠. 그 다음에 KTX역도 비교적 가까이 있는 쪽이고요. 면적이 중대형이죠. 가격이 저렴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21평방의 가격 추이. 가격의 변화가 없는 편이죠. 거의 평탄하게 약간 오히려 하향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전세가는 그냥 꾸준히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형인데, 중대형인데 좀 작은 평수는 어떨까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찾는 85평방. 조금 오름세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내림세가 있었죠. 전세가도 오름세, 내림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작은 중소형을 보겠습니다. 좀 더 오른 것 같네요. 좀 더 오른 것 같고 거의 85평방과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전세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좀 덜쑥합니다. 요거는 뭐 참고하기가 그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형, 중대형의 가격 상승이 중형, 중소형보다는 상승세가 낮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중대형에 투자할 때는 특별한 어떤 호재, 그 지역의 선호도, 그 다음에 거래 상황, 이런 게 자신 있지 않으면 저는 중형이나 중소형을 선택하기를 권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2개의 물건을 보죠. 맨 아래쪽에 역시 이 배방읍의 아파트입니다. 85평방 한번 유찰이 됐고요. 2007년, 아까 캐슬도 200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지역. 여기는 단지가 그 대신 규모가 좀 적네요. 여기에 가격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는 거는 좀 쉽게 오름세 내림세를 좀 파악하고 전세가하고의 갭을 쉽게 보기 위한 겁니다. 오름세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는 내림세, 그리고 최근은 보합 내지는 약간의 상승. 전세는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보합을 보이는 이런 정도죠. 자, 이 아파트가 오름세가 좀 있었다가 최근은 내림세인데, 최근의 내림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급이 많았다. 천안의 영향, 천안도 많이 떨어졌었죠. 한 3년, 2년 전에 가격 하락이 심했습니다. 여기가 비교적 천안과 가까운 지역이건데요. 그러니까 천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이 위치는, 이 아파트의 위치는 천안과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죠. KTX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자체는 작죠.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가까이에 지하철 전철역이 있고요. 역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제가 재보니까 대략 한 6km 정도에 위치한 여기에 아산역이 있고요. 주변에 북쪽에 삼성 큰 회사가 있죠. 반도체 관련 회사가 있고요. KTX 역은 한 6km 이렇게 거리에 있고요. 천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불당동은 여기 천안 아산역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핫한 천안의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안 아산역 그리고 불당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멀수록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는 편인데, 배방업은 어쨌든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 그리고 산업체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는 이 삼성 관련 업체의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금방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게 위에 있는 은봉읍 더샵 레이크사이드. 단지 자체, 아파트 자체는 역시 중대형, 대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무지 많이 떨어졌네요. 반값입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를 했는데, 이 낙찰받은 금액은 실제 시가에 가깝습니다. 감정가가 2억 3천인데 시세가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중대형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9,700에 많은 사람이 왔었지만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3월 16일 날 지금 재경매를 무지 낮은 금액에 하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걸로 봅니다만 저는 이런 물건을 추천하고 싶지가 않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이유가 뭔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지은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죠. 10여 년, 한 12, 13년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있는 세 개의 단지 1, 2, 3차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파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있을 걸로 봅니다만,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 아산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물론 가까이에 삼성 관련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출퇴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쉽겠죠. 이쪽에 공업단지 삼성을 출퇴근하기 자체는 쉬운데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외롭습니다. 여기 천안 아산역에서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직선 거리가 역시 한 6km. 아까 배방업의 아파트 앞에서 봤던 것과 거의 뭐 비슷한 거리인데, 이 배방업의 아파트 단지는 전철역이 가까이 있고 아산역을 이용하기가 쉽고 주변에
어느 정도 주거단지가 몰려 있어서 생활의 편의시설이 위쪽의 단지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보다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 현재의 가격이나 장래의 가격은 이런 편의시설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나, 중심과 얼마나 멀어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격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통 여기는 좀 비스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당장 가서 보면 아파트 단지가 워낙 넓으니까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출퇴근,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실제 그런 것들은 가격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물건은 중대형이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줄기차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떨어졌고요. 전셋값은 좀 오르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내린 이런 쪽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 대형이라는 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분양을 받거나 매수해서 사는 거는 좋은데 장래에 오를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 중형을 볼까요? 중형은 그나마 좀 나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오름세가 있었지만 이 오름세는 만족할 만한 오름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호재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악재에 대한 영향은 많이 받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단지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아산에 올해 내년 그리고 후내년에 공급이 많은데 현재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대형 아파트를 투자할 것인가? 여기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반값이니까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만 있다면 투자하고 단기 매매로 처분하고 나오면 되겠죠. 중장기로 임대를 주고 가져가는 것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대형은 전세가 월세가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낙찰받고 단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을까?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앞에 1억 9천 얼마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한 1억 8천? 이런 정도의 낙찰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낙찰받는다는 보장은 없겠죠. 1억 8천에 낙찰받고 과연 팔릴까? 실제 팔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거래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볼까요? 133이었죠. 133 실거래가 133의 실거래가. 자, 여기 1억 9천에 최근에 팔린 사례가 있고요. 작년에 뭐 높게는 2억 3천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2억 이하의 거래도 많습니다. 거래 자체는 적지가 않네요. 가격에 좀 들쭉날쭉합니다. 안에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느냐 이런 데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매도는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지만 그게 2억 넘어간다면 아파트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때 매도가 안 되면 이제 이게 골칫덩어리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나오고요. 관리비는 대형이어서 많이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임대해 주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의 투자는 거래가 쉽게 된다는 자신이 없다면 대형은 하지 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방업의 공수리는 해도 될까? 차라리 앞에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죠. 33평이고요. 층이 좀 낮기는 합니다만 거래를 보겠습니다. 거래는 최근에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부 다 33평형이죠.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2억 원래 거래가 있었고요. 작년에 이게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만 이걸 다 합하면 거래는 훨씬 더 많았겠죠. 2억대 정도의 거래가 있겠다. 최근은 조금 오름세다. 매물을 볼까요? 매매를 가격순으로 보겠습니다. 대략 2억대 2억 초반에 호가가 있네요. 자, 종합하겠습니다. 천안이 오르니까 아산도 좀 따라오는 거는 뭐 시장의 논리상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산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장래에 공급이 많아서 신중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아산에 투자를 한다면 거래가 활발한 지역, 여러 가지 편의시설, 교통이 좋은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대형이나 좀 한가한 지역은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아파트의 투자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은 팔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 그리고 거래가 많은 지역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걸 늘 명심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산의 부동산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엔손이었습니다.